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한기욱입니다. 일조권 침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햇빛을 동짓날 기준으로 해서 4시간을 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일조권 침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피해를 입는 경우.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니까 햇님이 고기만 빛이 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 건물의 외벽이 유리로 전부 되어 있어서 이 태양이 반사광이 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왜 우리가 빛이 너무 세면 이렇게 보지를 못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들어보시면 반전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뭐냐면은요, 경기도 그 성남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입주자들이 아마 2003년부터 거기에서 거주를 했나 봐요. 그런데 2년 후 2005년에 인근의 지하 7층, 지상 28층에 네이버 분당 사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조망권, 앞도 가리고 또 하늘을 천공권, 하늘을 볼 권리도 침해됐고 건물 외벽이 완전히 그 녹색 계열의 통유리로 지어져서 소위 말하는 그린 팩토리라고 불리는 네이버 분당 사옥의 태양빛이 반사되면서 눈부심 현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밝게 비치면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일종의 이거 뭐야? 하여튼 빛에 의해서, 전문 용어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네이버 사옥과 이 아파트는 거리도 70m 뿐이 안 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네이버의 그 높은 건물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우리 아파트 내부를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일상의 그런 침해도 해서 총 35억을 배상해라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일단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가 이건 수인 한도를 초과했다. 그래서 네이버는 가구당 500에서 1000만 원의 위자료뿐만 아니고 재산상 손실도 일부 물어줘라 라고 판단을 해서 뿐만 아니고 여기서는 그 태양 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우리가 왜 일조권 소송할 때도 그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안에서 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들여다 보일 것 같다 라고 하면 창문에다 이 차단막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태양 반사광에 차단 시설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2심에서는 이것을 뒤집었어요. 이것은 그 2심에서의 취지는 뭐였냐면요, 이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의 그 정도가 그 일조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인 한도를 추가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면서, 특히 네이버 그 사옥의 신축 전으로 태양광 때문에 실내에서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거, 이거를 한자 용어로 불능현휘라고 한다 그래요. 이게 시간이 증가됐다고도, 더 많이 증가됐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리고 또 이 그 태양 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그러니까 피해서 보는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불능현휘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네이버가 공법상 규제도 다 지켰고, 또 이 건물을 신축할 때는 왜 그런 걸 갖고 이슈를 안 삼았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네이버 손을 들어줬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는 다시 한번 그 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줘서 승소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볼게요. 그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요,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이웃 건물의 거주자에게 직사광선이 차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일조 방해, 그리고 이거와 같이 태양 반사광의 침해로 인한 생활 방해는 그 피해의 성질이나 내용의 점에서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못 보는 거하고 너무 많이 보는 거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침해는 그 생활 침해의 그 참을 한도, 수인 한도를 판단하는데, 이것은 일조 방해의 그 판단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 사실에서는요,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은 태양 반사광의 유입 장소와 유입 시간이 상당하고 빛 반사의 그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기준인 440에서 29,200배에 달할 정도로,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29,200배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진짜 어마무시한 수치죠.
매우 높다. 그렇다면 원심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 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의 주된 생활 공간에 어느 정도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돼서 눈부심에 시각장애가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왜 너무 밝아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거, 그런 시각장애가 발생했는지, 또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훼손돼서 참을 수 있는 한도, 수인 한도를 넘어서 생활 방해에 이르는지 아닌지를 심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심리미진이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 그리고 주거 내에서 독서를 한다든가 바느질을 한다든가 하는 시각 작업에 방해로 이렇게 좁게 막았고, 태양 반사광 침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라고 봤는데, 이것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다시 판단해라 라고 한 겁니다. 최근에 그 세워지는 건축물은 이렇게 통유리로 지어져서 이렇게 그 빛반사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내려진 이 대법원 판결은 이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일응의 기준을 정해준 게 아닌가 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은 우리 생활에 불편한 거,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렇게 높은 건물을 통유리로 져서 겉으로 보기엔 멋있는데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까지 일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해결해주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